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4월 모의평가 나형을 이제 풀어볼 건데, 4등급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4등급 문제풀이 시간. 그죠. 4등급을 받으면 그래도 좀 수포자라는 소리는 안 들을 건데, 4등급을 못 받으면 이제 수포자 소리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문과에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4등급까지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3월 모의고사 때보다는 지금 범위가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4등급을 받기까지는 그냥 계속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요. 그래서 만약에 4등급이 안 나왔다 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죠? 제가 강의로 올려둔 게 있어요. 개념 강의로 올려둔 거.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니면 교과서만 보셔도 다시 4등급이 나와요. 문제를 전혀 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꼭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4등급이 안 나왔다 이 시험을 쳐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은 그죠? 그냥 공식을 안 외웠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아직 제대로 몰라요라는 거니까 다른 거 어려운 거 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하고 그 개념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혀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 문제가 나왔네요. 1번에. 4 곱하기 16의 4분의 1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4 곱하기요. 16이라고 하는 것은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 곱하기 지금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얘가 지금 똑같아지고요. 그죠? 얘가 그러면 8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 6, 9, 12, 15, 6, 12, 18에 대해서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빼면은 누가 지어지냐면 B가 가지고 있는 게 6, 12, 18이기 때문에 6, 12가 빠지겠죠? 그죠? 18은 그냥 원래 없는 거니까 A한테서. 그러니까 A에 남아있는 거는 몇 개? 3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극한 문제네요. 그죠? 볼 것도 없습니다. 2분의 9죠. 답은 1번. 그죠? 개수 비교만 하면 되죠. 그죠? 자, 로그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이제 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때 제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했어요. 로그를요. 로그 2에 8이요. 3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외워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2랑 8이랑 3이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2의 세제곱은요 8이거든요. 그죠? 요런 걸 계속 그냥 이제 익혀두고 가시면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2의 54제곱은 A다. 그 다음에 2의 9제곱은 B다.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가면 돼요. 이게 막상 이제 학생들이 풀 때, 이거 2의 54제곱? 이거 너무 커가지고요. 어떤 숫자인지도 모르고 너무 복잡한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지금도 현재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네. 일단 집어넣어 보고 전혀 내가 모르는 꼴이면 틀리는 거지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면은 정리를 해야죠.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로그 B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B가 2의 9제곱이죠. 2의 9제곱. 그 다음에 A죠. 그죠? A가 2의 54제곱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밑에 있는 그죠? 밑에 있는 지수는 아래로 깔리고요. 여기 진수에 있는 지수는 위로 깔리죠. 그러니까 이제 로그 2a입니다.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지워져 버리고요. 9분의 54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건 로그 공식을 일단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로그 뭐 a, m, 그 다음에 b, n이 있어요. 그럼 얘는 n분의 n 로그 a, b가 됩니다. 그죠? 잘 외워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밑으로, 위에 있는 것은 위로.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래요. 등비수열이래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그럼 A 두 번째 항은요 5고요. 두 번째 항은 5래요. 두 번째 항은 5래요.
그리고 10번째 항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10번째 항은 80이래요. 아, 그러면 A 지워지고, R 지워지고, 얘가 그럼 지워지면 8이 되겠네요. 그죠? 얘랑 얘가 지워질 거고, 16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R의 8제곱은 16이 될 겁니다. 요걸 다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었네요. 밑에 첫 번째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니까 AR은 4제곱이죠. 다섯 번째 항이니까 지워지고 지워집니다. 이건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네요. 그러면 R의 4제곱을요. 우리가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R의 8제곱이 되죠. R의 8제곱이 얼마였어요? 16이었죠. 그럼 뭐를 제곱하면 16이 나오나요? 그죠?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4다. 왜냐면 항상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겠죠. 공비가. 그러니까 답은 4다. 그죠? R의 4제곱이. 지금 이게 R의 4제곱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답은 4다. 끝. 자, 그 다음에 연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속 문제. 4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연속 문제가 나오죠. 극한이랑. 왜냐면 3월 모의고사까지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4월 모의고사부터 보면은 이제 그게 들어가거든요. 함수의 극한이 들어가거든요. 함수 연속성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연속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연속이란 말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1번 극한값 존재.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이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F1, F2, F3 이런 아이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이 뭐냐면 3번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 값들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함수의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정의인데 이거를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 함수가 존재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얘도 함수값 집어넣으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A-4가 되고요. 왼쪽은 우극한은 얼마가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죠? 1을 집어넣으면 2-A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바꿔 넣어주면 이항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3이 되겠네요. 끝. 자, 그 다음에 분할이 나왔네요. 그죠?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분할은요. 이거는 좀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분할 문제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위권 학생들도요. 틀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찾다가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면 분할 이거 쉽네 이러다가 하나 빠뜨려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문제 풀다가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그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야. 그러면 또 맞출 수가 있어요. 8을요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하래요. 그 얘기는 8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8을요 그냥 더해서 3번 더해서 8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자연수만 다 골라라 이 얘기죠. 그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1부터 시작할게요. 1, 6으로 할게요. 그럼 8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 5라고 할게요. 1, 2, 5. 그 다음에 또 2, 4로 할게요. 그죠? 이것도 8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하나 더 보내준다고 하면 2, 3, 3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또 이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안 하면 그죠? 틀려버리는 거고 대충 봤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가 끝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끝인가 아닌가 쉽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풀면은 됩니다. 134를 하셔야 되죠. 그죠? 134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채워져요. 그죠? 더해졌을 때 6, 더해졌을 때 3, 더해졌을 때 4, 더해졌을 때 5,
더했을 때 4, 4 이렇게 하면 또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딱히 방법이 없어요. 계속 나열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이제 6월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아, 명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3단 논법에 대한 거네요. 그죠? 이거 계속 못하는 학생들은 계속 못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보면 계속 이거 나오면 계속 멍해지는데, 이걸 왜 계속 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무조건 쓰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전부 다 똑같아요. P가요, not Q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Q는 not이다라는 거 반드시 쓰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은요, Q예요. 그러면 not Q는요, not R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개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얘들 가지고 우리가 또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P가 not Q면 not Q면 not R이다. 그죠? 이어지죠? 그래서 P는요, not R이다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R이면 Q이다. Q이면 not P다. 그죠? R이면 Q이다. Q이면 not P다라니까 요렇게 총 6개를 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보면 R이면 not P다가 있죠. 바로 있죠.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P는 R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Q는 P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Q는 not R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t R은 P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우만 찾아가지고 3단원법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대우 쓰는 것도 안 해가지고 일단 멈추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4등급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의 3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B라고 할 때요, 최대값을 물었네요. 자, 4제곱근이요, 16, 어떤 것을 4제곱해서 16이 되는 I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2랑 마이너스 2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무리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뭐 루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걔네는 좀 계산하기가 힘들 거예요. 허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죠? 무리수가 아니고 허수가 나오겠네요, 허수.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실수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럴 거고, 뭐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는 계산해봐야 알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2랑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거, 실수라고 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럼 이 아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A 빼기 B. 그럼 2 빼기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은 5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그죠? 1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네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전에 뭔지 몰라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딱 계산했을 때요, 여기가 나온 게 뭐야? 전부 다 그냥 자연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이쪽에서 뭐 다른 게 2개 더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일단 2 플러스 3을 하니까, 그죠? A 빼기 B를 했을 때 2 플러스 3이 나와서 5가 나왔죠,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경우의 수 문제네요. 그죠? 뭐 순열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조합이 순열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냥 경우의 수일 수도 있는데, 5개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 앉으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홀수 자리에 먼저 앉아야 돼. 홀수 자리가 총 몇 개냐면 3개가 있어요. 그럼 3개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순서대로 앉으시면 돼요. 3P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3P라고 안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버지가 한 자리에 그냥 앉으셨어요. 그럼 나머지 자리에 어머니가 앉으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1, 3, 5 중에서 골라서 앉으시면 어머니가 나머지 하나 골라서 앉으시면 되죠. 3 곱하기 2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돼 있어? 할머니, 아들, 딸. 할머니, 아들, 딸이 아무 자리나 3명이서 앉으면 되죠. 그죠? 그럼 그거는 3, 2,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3자리를 이제 다 앉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를 그냥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얘는 그냥 3P가 될 거고요. 얘는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아직 얘들이 한 번도 딱 그거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1 곱하기 1 해주면 6 곱하기 6이 돼서 답은 36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뭐 다른 이론적인 설명은 별로 안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모의고사라서 그런 걸 설명하고 넘어가면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죠?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 앉는 것이고요. 순서가 있게.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자리를 그냥 쭈르륵 앉으면 되는 거죠. 순서가 있게.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것도 3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이긴 해요. 그죠? 3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요.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리미트로 취해주면은 얘가 전체가 어디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리미트 합이 어떻게 수렴하면요. 리미트는 빵으로 가거든요. 무한대로 갈 때 3am-4분의 1이요. 0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이 값에 상관없이 수렴을 한다고 하면 지금 수렴했잖아요. 4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돼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3am-4분의 1이 0이 돼야 되고 3an은 4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an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죠? 1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봤던 유형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3월 모의고사에서 봤던 유형이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아마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낫피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랬어요. 그럼 이 말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랬어요? 이거를 그냥 가리라고 했죠. 그죠? 낫피가 필요 조건이죠. 낫피는요 받아야 되니까 필요한 애야 받아야 돼요. 이 조건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제 Q라는 집합이 있으면 Q라는 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개념과 똑같죠. 3월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P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여집합이니까 부정을 말하죠. 그러면 P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빵 뚫리게 됩니다. 구멍이 빵 뚫리게 되고요. 지금 X는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부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있게 됩니다.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했고요. 실수 X.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될 거고 A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Q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제가 지켜봤을 때 5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보다는 커야 돼요. Q라고 하는 아이가. 이건 not P고요. Q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Q가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Q가 이거 안에 들어가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Q가요.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넓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일단 5라고 하고 9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요 움직일 건데 얘가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얘가요 이 아이를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A를 5라고 잡아볼게요. A를 5라고 잡으면 하나는 이렇게 가고 그죠? 그 다음에 7에서 그죠? A 플러스니까 7에서 갈 거예요. 다 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일단 5는 됩니다. 그 다음에 6을 한번 넣어볼게요. 6을 넣으면 여기가 6이 오죠. 그죠? 그 다음에 8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다 허용이 되네요. 그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7을 해볼게요. 7을 넣으면 이렇게 가고 9에서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A 플러스 2니까 그럼 7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8을 집어넣어 볼게요. 되나 안 되나? 8을 넣으면요. 얘는 되는데 여기가 10이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얘가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8은 안 됩니다.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죠? 그럼 5, 6, 7 더하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6, 7 더하면 13. 그 다음에 5 더하면 18. 그죠? 답은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갑니다. 이제 또. 넘어가는 이유는 그죠? 한 4등급이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기도 힘들 수 있는 함수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조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19번에 있다고 해서 뭐 어렵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얼마나 우리가 차분하게 나열하고 정리할 수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래요. 그러면 A도 1부터 7까지 다 가질 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도 1부터 7까지 다 가질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도요, 1부터 7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들에 따라서 막 지워지겠죠. 각 숫자들이.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풀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착착착 차근차근히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A가요, 뭐 다른 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B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예쁘게 하게. 자, 봅시다.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다 누구를 가질 수 있냐면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 2, 3, 4, 5, 6, 7. 1, 2, 3, 4, 5, 6, 7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A는요, B를 포함한대요. 이 얘기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가고요. A 합집합 C가요, A랑 C를 다 더했는데요, 1, 2, 3, 4, 5, 6이 나왔어요. 뭐가 없어요? 7이 없어요. 그럼 A도요, 7이 없고요. C도 7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B라고 하는 아이 더 작은 아이야, A보다. 그러니까 B도 7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A 빼기 B가 5래요. A 빼기 B가 5라는 얘기는, 그죠? A에서 B를 뺐는데도 5가 남았어 라는 얘기니까, 그죠? B는 5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B는 5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B 빼기 C는요, 이래요. B에서 C를 빼니까, B에서 C를 빼니까 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C에 2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C 빼기 A가 4, 6이래요. C 빼기 A가 4, 6이래. 이거에서 6으로 뺐는데 4와 6이 남았대. 그러면 4와 6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A에서 4와 6이 없기 때문에 B에서도 4와 6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A가 1, 2, 3이고 1, 2, 3, 5고 B가 1, 2, 3이고 C가 1, 4, 5, 6이라는 것까지는 정리를 했어요.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뭐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시 좀 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A 교집합 C를 구하라고 했어요. A 교집합 C. 그러면 A랑 C를 보니까 교집합은 지금 1하고 3이 겹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겹치고 있네요. 그죠? 1, 3, 5가 겹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요, 이 표현이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 얘기죠. A 빼기 B라는 표현이랑 똑같죠. 그죠? 차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였었냐면 5였죠. 여기 5야. 그럼 135랑 5를 합집합하면 다시 그냥 135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이 표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공식 설명할 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MP2가 56인 걸 고르라고 했어요. MP2가 56이 되게. MP2가 56이래. MP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열하면 이렇게 되죠. nn-1을 곱했을 때 56이 되래. 그럼 우리가 곱해서, 연속된 거 곱해서 56이 되는 건 뭐 있어요? 그죠? 8, 7, 56이죠. 8, 7, 56이니까 n은 8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공식을 알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맞고요.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 그러면 공식 모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에서 나왔냐면, 간단하지 않은 것을 이제 줄이는 걸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간단하지 않은 것을 간단하게끔 표현하는 거.
그게 공식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몇 번째 항까지냐면 끽해봤자 6번째 항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계속 나열하세요. 너무 숫자가 크지 않으면 나열하는 순간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3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열해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열하면요, 처음에 1 더하기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열하면요, 그죠? 4 더하기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9 더하기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16 더하기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 더하기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 더하기 5가 나오고 끝이에요. 요거 다 더해주시면 그냥 121이 나옵니다. 아니면 만약 공식을 쓴다. 공식을 쓰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제곱이니까, 그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6분의 6 플러스 7, 그 다음에 13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아이도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30이 될 거예요. 그러면 66 지워지고, 그죠? 91이 된 상태에서 30이 더해지니까 121이 될 거예요. 이거 이 아이가 꽤 중요합니다. 공식보다는 사실 이 아이가 더 중요해요. 이걸 그냥 5라고 그냥 처리해버려가지고 끝나버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요. 24번. 24번 보면은 이제 GF5를 구하라고 했어요. F5부터 계산하면 되죠. 그죠? F5를 집어넣는 순간 얼마가 돼요? 여기가 4가 되면서 1이 되고 1 플러스 4니까 5가 되고요. 그럼 이제 G에다가도 5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5를 넣어주면 루트 9가 되네요. 그죠? 루트 9는 얼마인가요? 3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인가요? 그죠? 밑에가 무리식으로 나오면 뭐 해줘야 된다? 유리화 해줘야 돼요. 반드시. 유리화를 해주면 이제 양변에다가 위아래에다가 다 뭐가 들어가냐면 루트 x 플러스 3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이 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얘가요 일단 수렴을 한다네요. 그죠? 수렴을 하니까 지금 얘가 9로 가고 있거든요. 9거든요. 그럼 9가 되면은 분모가 9가 되면 0으로 가죠. 그죠? 3 빼기 3이 되니까 0으로 가고, 그럼 이 아이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9 빼기 a는 0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다? a는 9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a는 9다. 그럼 a는 9네요. 그죠? 9니까 이 아이 지워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얘가 리미트 x가 9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9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3이죠. 그죠? 그럼 얘는 6으로 되네요. 그죠? 그럼 b는 6이네요. b는 6이니까 두 개 더하면 15가 됩니다. 미정계수 구하는 거긴 한데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어요. 그죠? 뭐 2차 함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4등급 문제풀이에서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온 4등급 문제들 있죠? 나중에 다 설명하고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A, B, C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A는 A고요. 그냥 B는요. A 플러스 D라고 하고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C는 A 플러스 2D라고 할게요. 등차 수열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2의 A제곱. 그죠? 곱하기 2의 A 플러스 2D입니다. 그죠? 그리고 2의 A 플러스 D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2의 2A 플러스 2D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분모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제. 분모로 내려가 있으니까 나누기라는 거고, 나누기라는 거는 결국엔 뭐다? 차로 표현이 되죠. 차로 표현이 되니까,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얘가. 그러면, 결국에는 나오는 게, 그죠? A가 하나 나오고, 그죠? D가 하나 남네요. 이게 얼마래? 31에. 그러면 A 플러스 D라고 하는 아이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 항이 5구나.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5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이네요. 그죠? 나가
A 플러스, C는 우리가 A 플러스 2D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CA가, 그죠?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가 되겠네요. 이게 26이래.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가 또 2A 플러스 2D네요. 그죠? 그러면 2A 플러스 D로 묶을 수가 있네요. 그럼 얘가 얼마야? 5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이죠. 그러니까 얘가 10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A 플러스 2D는 16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나가면 됩니다. 뭐 이대로 그냥 바로 전개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A 플러스 D 플러스 D 이렇게 2D를 이렇게 나눠주고 16이라고 하고 그냥 저는 풀고 싶어요. 얘가 5입니다. 그러면 A5 플러스 D가 16이래요. 그런데 D가요. 여기서 봤다시피 A 플러스 D가 5라고 했기 때문에 D는 얼마냐면 5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러면 A 5 플러스 5 마이너스 A는 16. 이렇게 그냥 전 정리를 하고 풀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A 10 마이너스 A가 되게 되고요. 이게 16. 그러면 A 10, 10A죠. 그죠? 10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6. 0. 이게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빠졌네요. 그죠? 여기는 플러스 10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바꿔주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8이죠. 그럼 A는 이거나 아니면 8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2, 5, 8이나 8, 5, 2나 둘 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5가 나왔기 때문에 2랑 8을 다 해주면 되죠. 그죠? 2, 5, 8입니다. 그죠? 2, 5, 8. 그러면 2, 5, 10. 10 곱하기 8이니까 80.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풀어봤는데 우리가 4등급 문제를 다 어땠냐면 기본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기본 공식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계속 이용만 했으면 됐어요. 뭐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우리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설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거 나 처음 듣는데? 라거나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개념이 완전 빵꾸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4등급은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4등급 받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쉬울 거예요.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수학만큼 3등급 받기가 쉬운 게 없어요. 나영 기준으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을 받건 2등급을 받건 1등급을 받건 결국엔 계속 시간 싸움이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시간 싸움이 없어요. 사실 2등급까지도 시간 싸움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제대로 똑바로 알고 공식만 제대로 알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적은 노력을 통해서라도 한 3, 4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문과 수학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문과 수학은 3등급, 4등급 받는 것까지는 정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걸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